자, 이번 시간부터는 또 다른 형태의 문장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있는 표현을 일단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히 제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제인의 상태는 바로 이렇게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써줘야 되는 것은 당연히 탐이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탐이 만들었는데요. 이 탐이 만드는 행동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쳤느냐? 바로 제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인은 그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바로 이렇게 행복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보시면은요. 우리말로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라고 써 있는데 행복하게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행복한이라는 형용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제인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사가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명사의 변화는 다시 말해서 상태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태를 나타내주는 것은 형용사이지 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렇게 행복하게라는 부사가 되지만 영어에서는 그 구조상 당연히 형용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부사가 아닙니다. 바로 형용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happyly라고 부사로 쓰면은 영어에서는 틀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 영어가 구조의 언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문법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영어의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궁금증을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보시면은 제인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여기에서 was라고 하는 동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써서 틀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쓰게 되면 당연히 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요. 동사라는 것이 문장을 이루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동사는 하나의 문장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문장 하나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점을 찍어서 문장이 완성됐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사가 하나니까 문장이 완성되고요. 이렇게 점이 찍혀 있죠.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요,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영어 문장이 어째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말을 보면은 지금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를 보세요. 동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was라고 하는 동사가 또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를 쓰게 되면 문장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배운 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명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표현이 나타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표현은 바로 이런 식의 형용사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과 개념상으로는 완전히 동일하지만 표현이 조금 다른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는 그의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인데요.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이해하면 쉽겠죠? 일단 잔이 필요해요. 그리고 잔이 하는 행동이 그의 아들에게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그의 아들은 변화가 되는데요. 바로 의사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영어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당연히 잔이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잔이 만들었는데요. 이 행동이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히 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변화를 해서 바로 의사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문장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요, 명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명사가 나타나는데 이 두 명사의 관계는 바로 이렇게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요, 형용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명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문법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 동사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겠죠? 그러면 목적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목표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인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목적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목적어가 변화를 일으키죠. 이렇게 목표 대상을 보충 설명해주는 목표 대상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바로 목적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문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동에 영향을 받는 목표 대상이 바로 그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변화를 일으켜서 지금 목표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지 보충 설명해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것을 목적격 보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어들의 특성을 보면요. 탐은 명사고요. made 동사,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왔죠. happy는 형용사입니다. 단어들의 역할을 보도록 할게요. 동사의 앞에는 그 행동의 주인인 주어가 나타나고요. 동사의 뒤에 지금 명사가 바로 붙어 있으면 목적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보어라는 것이 붙어서 목적격 보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문장을 바로 영어에서는 오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문장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단어들의 특성을 먼저 보면요. 찬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고요. made 당연히 동사가 되겠죠. his son 명사입니다. a doctor 당연히 명사입니다. 역할을 보도록 할게요. 동사 앞에는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당연히 목적어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 그의 아들 그 자체를 나타내주는 바로 목적격 보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형식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위에 있는 문장하고 아래에 있는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단어들의 특성을 보도록 할게요. 자는 명사고요. made 당연히 동사가 되겠죠. his son 명사고요. a toy도 명사입니다. 역할을 보도록 할게요. 동사의 앞에는 당연히 주어가 있고요. 뒤에는 보시면은요. 지금 만든 것은 당연히 a toy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직접 목적어가 되고요. his son은 그 장난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영어에서는 사형식이라고 한다고 배웠었죠. 자, 여러분들이 이 두 문장에서 동일한 점과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동사 뒤에 명사가 두 개가 나오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형식과 사형식의 차이점은요. 두 명사가 같은 존재이면은 오형식이고요. 사형식일 때는 두 명사가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해 둬야겠죠.